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도율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 조성호. 이찬민입니다. 네. 이제 지금 여기 시험 계획 공고가 났어요. 시험 계획 공고가. 시험 시행일은 2023년 10월 28일 날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고요. 지금 8월 7일부터 원서 접수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험이. 예. 예, 저희는 31회 합격생이고요. 그리고 저희의 컨셉은 저희가 다 직장인이었습니다. 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자격증을 땄고요. 우리 이찬민 소장은 직장 생활 한 7년 하셨죠? 예, 이 정도 됐고요. 예. 저는 퇴사하고, 네요. 그 퇴사하고 했고, 또 좀 조금씩 달라요. 학원을 다니셨고, 저는 인강을 또 들었습니다. 아, 그렇지. 예. 네. 하지만 공통점은 어떻게든 직장 생활이라는 그런 둥지 안에서 저희가 나와서 지금 이제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시험 같은 경우 점수 한번 뭐 볼까요? 우리 점수가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저 불러주시죠. 제가 학개론, 1차가 이제 학개론하고 민법인데, 예. 둘 다 75점 나왔고요. 와. 그 다음 공법. 2차, 그때 공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중개법부터. 네, 중개법이 80점, 그 다음에 공법이 80점, 그리고 공시세법이 67.5점, 이렇게 해서, 우리 2차 평균은 75점. 박수 한번 칩시다. 저는 공법이 65점 나왔었거든요. 이때 공법 치고 저는 그때 31회 공법 어려웠던 거 아시죠? 솔직히 말해서 시험 치는 도중에 예. 울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80점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 지금. 저도 나오려고 했어요. 그냥 포기하고, 야, 운이 좋게 이제 자격증을 땄고요. 몇 개월 공부하셨죠? 제가 코로나 때였죠. 저희가 시험 예. 준비하는 게 학원 오프라인 등록은 2월인가 1월쯤에 했고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학원을 못 갔어요. 네.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건 이제 그렇겠다. 4월 달부터 스타트가 됐는데 4월 달 학원 가서도 마스크 끼야 되고 자리 그렇죠. 뛰어 앉기 해야 되고 뭐 안 되는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았고 제가 만약에 인강했다면 성우 소장처럼 인강을 했다면 저는 분명히 떨어졌을 겁니다. 저는 스스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가서 앉아 있어서 억지로라도 들어야지 뭐라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월 말, 제가 그때 딱 기억나는 게, 저 회사에서 인도네시아 출장을 갔었어요. 그게 3월 말이었는데, 그때 딱 그 인도네시아 출장을 살 게 없다 보니까 그때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동차고, 한 7개월 정도 공부했고요. 거의 한 6개월 정도 공부해서 동차로 저희가 다 합격을 했습니다. 또 한 번 더 그렇죠. 박수 한번 주시죠. 울 뻔했다. 진짜 울 뻔했어요. 이제 남은 기간, 한 몇 개월 남았나요? 이제 한 3개월? 이때가 뭐 100일 그래서 이제 지금 되게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도 좀 뒤숭숭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저도 그 당시 영상을 딱 이맘때쯤 이렇게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 직장인으로서. 우선 3, 4월, 뭐 1, 2월 시작한 분은 더 기분 좋게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3, 4, 뭐 거의 5월, 뭐 이렇게 공부 시작하신 분도 저희가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거든요. 지금 이제 한 3개월 남았고, 이때 우리 이찬민 소장은 어떻게 준비하셨죠? 저는 이때도 솔직히 말해서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1차도 좀 간당간당했어요. 저는 오히려 개론이 좀 쉬웠고 민법이 좀 어려운 상태라 가지고 특히 계약 부분인가? 그쵸? 거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민법이 늘 점수가 50점 왔다 갔다 그리고 학개론이 70점 나오는데 딱 봐도 뭔가 60점 걸칠 것 같은 느낌. 1차도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1차는 붙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2차 공법은 단 한 번도 40점이 넘은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꽈락이었어요. 꽈락인 상태에서 그 중개법으로 채우라고 하는데 중개법 점수도 한 70점. 근데 이제 공시세법도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공법도 버거운데 공시세법이 안 되는 거야. 이미 꽈락 난 거는 공시세법과 공법 두 개가 나오니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모의고사 쳐도 점수 안 나오고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안 되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책을 다시 보자니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 들고 이때쯤부터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네. 많이 와요. 그리고 이때 합격 점수가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하죠. 네. 합격, 지금 이맘때쯤 합격하시는 분 잘 없습니다. 동차로 했을 때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 어떤 공부를 좀 했으면 추천을 하십니까? 저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한 거는 그냥 계속 풀었습니다. 문제만 계속 풀었고 문제를 풀고 그거 오답 노트를 계속 했어요. 오답 노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오답 노트 했고 내가 쓰면서 보면은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틀리는 것만 틀린 것 같고 쓰면서도 모르니까. 그리고 또 책을 열어보면 또 새로운 내용이야 뭔가. 근데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짜증은 나는데 내가 봤을 때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 머리로 하는 것보다는 진짜 지구력서 하는 것 같아요. 엉덩이 싸움이죠. 마라톤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단거리 육상이 아니고 마라톤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기록 그 시간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계속해서 반복적인 오답노트.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올라가더라고, 이게. 그러면 하루에 공부 시간은 한 몇 시간 정도셨어요? 지금 이맘때쯤에. 그럼 아침 이제 수업 시간이 몇 시죠? 9시에 시작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갈 때는 8시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밥 먹는 거 빼면은 한 10시간 정도는 한 것 같은데, 예, 그 정도는 했고, 물론 그 8시간을 꽉 채워서 한 건 아니에요. 집중도도 떨어지긴 하고, 당연하죠.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 수업은 수업들은 무조건 들으시고, 그 수업 들을 때,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일단 들으세요. 수업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건 듣고, 끝나고 나머지 4시간을 내가 알아서 공부하는 시간인데, 그때 이제 오답노트, 문제만 풀었습니다. 책 안 봤어요. 밑줄 안 긋고 문제만 풀었어요. 그러면 학원 수업 시간에는 개념 강의를 들었고, 네. 나머지 4시간은 네. 문제를 풀었다. 그렇죠. 알아도 들어야 됩니다. 알아도 들었어요. 자, 네. 지금 우리 이찬민 소장의 팁은 이제 학원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오전부터 그 공부할 시간이 있는 분들에 대한 팁. 그럼 이제 제 팁은 저는 8시 출근에 17시에서 퇴근인데 칼퇴 하시는 분들 잘 없죠? 그럼 집에 오면 18시 정도입니다. 딱 씻고 딱 앉았을 때 아침에는 당연히 이제 시간 없습니다. 제가 또 일찍 출근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18시부터 저는 지금 이맘때쯤 이 개념 강의를 듣기에는 들어도 됩니다. 근데 저도 이찬민 소장님과 똑같이 문제를 풀자주의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기출 강의가 특강이 따로 있을 거고 백선 강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 꼭 들으시고 마찬가지로 오답노트.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제 민법이 제가 82.5점 나왔거든요. 민법이. 제가 민법이 터득한 9월 달에 텄어요. 지금 아직 8월도 안 됐죠. 지금 영상 촬영일이 이제 7월 말인데 9월 달에 딱 텄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언젠가 한 번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딱 그게 문제 풀다가 터뜨린 거. 문제 풀다가 이제는 개념은 그래도 내가 한 번은 돌았으니 문제 풀다가 틀리는 부분, 특히 오답 책 같은 거 사면 그게 답 체크하지 마시고 이면제 체크하고 틀린 것만 계속 제가 4번 정도 연달아 틀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아깝지만 수기로 오답노트 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회사 짜투리 시간, 회사에서 8시간 내내 일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저는 특히 조금 시간이 남습니다. 특히 점심시간 때는 오답노트 들고 가서 계속 공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따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절실은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절실하다는 게 시간 남을 때 공부하고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우리 이찬민 소장님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3개월만 고생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가능하고 합격한 적 한 번도 없으셨고 저도 민법이 9월 달에 틀 정도로 공법은 특히 개념 문제 계속 풀었어요. 문제 풀면서 개념 잡고 다시 문제 풀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 오답노트와 문제를 지금은 좀 푸는 거를 추천드리죠. 그렇죠. 맞습니다. 문제집도 다양합니다. 맞습니다. 인강 에듀윌 문제집도 있고 그렇죠. 또 몇 군데 더 있잖아요. 다 샀어요, 저는.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었냐면, 풀다 보니까, 한 9월 말쯤 되니까, 더 이상 살 문제집이 없을 정도로 풀었어요. 그래서, 계속 풀어야 됩니다. 내가 푼 문제 개수는 몰라요. 근데, 옆에 쌓이는 책을 보고 있으면, 내가 많이 풀었네? 근데 또, 처음에 풀었던 문제집을 열고, 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틀렸던 걸. 내가 왜 틀렸었지? 아니면 맞췄는데, 어떻게 맞췄지? 그렇죠. 뭔가 헷갈려. 또 사. 그렇죠. 또 풀었어, 그래서. 그래서 반복했어요, 계속. 저는 같은 문제를 좀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틀리는 문제가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념 공부를 강의를 들을까? 백선을 들을까? 뭘 들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푸세요. 그리고 강의 듣거나 하시는 분들 백선 강의 들어도 다 개념 설명 한 번씩 더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망설이는 시간에도 문제 푸세요. 저희의 꿀팁은 이제 문제 풀고 좀 절실해져가지고 이제 3개월 남은 시간 바짝 달려야 돼. 근데 이런 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